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가을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추풍 낙엽으로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이유 없이 하락하는, 매수 세력이 약한 그런 시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저를 내고 있고요. 반도체 칩스법 폐기 우려가 또 다시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섹터들도 약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1300개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유 없는 종목들의 프로그램에 의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일은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점점 다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저점에서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요 점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수급이 완전히 쏠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별로 없어요. 작은 매도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하고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5,300억, 오랜만에 대부분 약하게 매도했었는데 많은 매도가 나왔고, 주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 시장에는 800억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그런 물량인데, 상당히 급락이 나왔을 만큼 매수세가 이쪽으로 쏠렸다는 거예요. 개인들 보시면 7,300억, 거래소 시장에 대부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5만 원에도 유지부동 3개월간 삼성전자를 15조 8천억을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신저가 52주 최저가를 찍으면서 5만 5천 원.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그리고 여기서 신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반대 매매 낼지 아니면 담보 부족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대고도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바닥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긴지 여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게 여기서 바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방송에서는 바닥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 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바닥은 항상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빠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멈춰야 그때가 바닥일 건데, 계속해서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반도체 칩스법 폐기 우려도움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나라 증시, 특히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매도하고 또 나가는,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2기 한국의 거센 도전이라고, 타겟가가 될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하여튼 좀 어려운 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것도 지속성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반도체 칩스법 보조금 축소 또는 이제 뭐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에 흔들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한국에는 거센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피해 나가자,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로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개인들 순매수인데요. 오늘 6,300억 샀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기관도 1,000억 샀다가 다시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6,300억씩 사버리니
코스닥 시장의 주식들이 살 돈이 없어요. 예. 조금만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툭툭툭, 예, 진짜 추풍 낙엽 같은 오늘 장세에 참 한숨만 나오는 장세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법 개정을 이번에, 예, 회기안에 하겠다. 11월 말까지니까 11월 달 안에, 예, 회기안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금투세는 뭐 폐지로 하기로 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노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예, 이거죠. 기존의 이사들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예, 기업의 이사는 회사 직무를, 예,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든지 회사를 위해서만 이사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법을 개정해 가지고 주주 이익에 충실하자라고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주주들한테도, 예, 충실히 수행해야 될 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예, 배임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 주가를 관리하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특히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의 기업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자꾸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유상증자라든가 뭐 많은, 예, 악행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이 실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고 배당을 위해서 주주들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쓸데없는 이런 짓을 많이 해갖고 주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일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상법에, 예, 기업을 위해 충실해야 된다 플러스, 예, 소액주주 주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물론 기업도 충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주주의 권리를, 예,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쪼개기 상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심각하게 주주의 권리를, 예, 훼손시키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상당히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변혁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거고요. 뭐 행동주의 펀드에 뭐 공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격 좀 당해야 됩니다. 예, 혼 좀 나봐야 돼요. 예, 이거 자기들끼리만, 예, 주주를 등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물론 공격적으로 해서 옛날에 소버린 사태처럼 SK가 큰 곤욕을 치렀지만, 예,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예, 상법에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하면 이 경영진한테 왜 여기다 배임의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요 점 때문에 이제 난감해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손경식 이제 옛날로 따지면 정경련 회장이죠. 이렇게 가지고 맨날 배임 소송 당하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유예를 좀 해주자라고, 완화해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예, 요거는 통과되는 게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예,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 주주 이익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고, 뭐가 잘못 굴러간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 주주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심각하게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적인 밸류업을 위해서는, 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린 거죠. SK가 옛날에 소버린한테 제대로 한번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예, 상당히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요거는, 예,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뭐 금투세 이후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 국힘에서 반대할 겁니다. 예, 반대해도, 예, 일단 통과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국힘은 조금, 예, 대기업 쪽에 좀 있잖아요. 예. 아무튼, 예, 주식 투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좋은, 예,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거 통과되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네,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트럼프 트레이드, 예, 뭐 테슬라 관련주, 예, 많죠. 조선업종이 최근에 갑자기 전환 또 해가지고, 예, 자기네 선박 좀 고쳐달라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 맞게 또 새로운, 예,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K 원전이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원자로 SMR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에 원전 관련 공약이 있어요. 모든 에너지원 생산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 상업화 기반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전에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로에 그 투자한 현황을 보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 SM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앞으로도 빅테크와 원전의 만남, 탄소 중립도 잡을 수 있고 전력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석,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탄소 전력 원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SMR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강국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기존에 프랑스나 미국도 있었는데 원전에 관한 이제 그 탄소 중립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국내 원전 산업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출 동맹을 맺어서 팀 코러스, 그다음에 코리아하고 US를 합쳐서 팀 코러스라고 하는데 일단은 원전 수출 동맹을 맺어 놓은 상태예요. 미국하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 2기에 원전 확대 정책 요게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시공과 설비, 시장 능력이 정말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 러시아는 약간 적대국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이 원전 관련된 요거를 장악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서방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기술이 있어요. 있는데 단가가 안 나옵니다.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안 나와서 땡이고 미국 역시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단가가 맞춰지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 서방 국가 민주주의 준영에서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형 원자로에 한국이 엄청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미 원전 협력, 정말 커질 겁니다. 한국의 원전 시공하고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공동 수출을 해주는 거죠. 미국이 팔아먹고 우리는 시공과 경영,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또 팔아주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등을 업고 엄청나게 이 SMR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30년부터 열려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수백 조가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에 한국이 핵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체코 원전이 내년 3월 달에 뭐 최종 계약을 한다. 요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은 사실 돈이 안 남아요, 이게. 왜냐면 약간 좀 안 좋은 거죠. 이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거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남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물론 뭐 일시적인 뭐 이벤트는 됐지만 이게 크게 뭐 좌지우지되진 않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뭐 계약을 한다라 그러는데 뭐 나오면 조금 올라가겠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요때 저는 사실 이제 기회라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탈락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3월 달에 세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원전은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니까 요거는 제가 그때 좀 잡아 드릴게요. 소통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으로 돈이 다 갔나 봐요. 코인 시장 거래대금이 20조랍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이제 6조 정도 되는데 거래소가 좀 많이 늘어서 오늘 11조. 두 개 합쳐도 코인 시장 거래대금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3년 만에 불장이다. 참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로 가고 코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폭풍낙엽이에요. 한국도 자체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한국형 SMR, ISMR을 28년도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나게 된다라면 2035년에 650조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SMR 시장을 중요한 게 요거죠.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선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 시각으로 옛날에 제가 이 비례를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D램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이런 식이다. 90년도죠. 초반이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8메가 D램, 16메가 D램을 해서 안 팔리고 있는데 기술력이 없어서 4메가 D램으로 대박을 난 다음에 8메가, 16메가의 기술을 잡아서 결국에는 일본을 무너뜨리고 삼성이 세계 시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MR 시장에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막말로 얘기하면 한국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산하고 러시아산을 못 쓰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경남에 그 10월 달에 SMR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SMR 산업의 중심이 된 한국 성황리에 폐막을 했는데 많은 대외 내외적으로 인사들이 왔는데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 아시죠? 여기 총괄이 한국은 주요 시장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망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테라파워 선임 매니저는 SMR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원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SMR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데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의 공급망에 참여해 주길 원한다. 테라파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장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원전의 TSMC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설계도를 주고 여기 한국에서 공장을 찍어가지고 주면 돼요. 만들어 주면 됩니다. 설치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TSMC계의 SMR이 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에너지 부사장은 두산그룹과 LS그룹 그래서 주요 기자재 공동 설계하고 공급받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다른 기업들도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뭐든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도 정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테라파워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봤을 때도 한국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과 좀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녀들을 주식 사준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 원전 관련주를 좀 사놓고 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10배, 20배, 뭐 100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곧 열려요. 열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수혜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원전에 대한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가 새로운 트럼프 트레이더 관련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 단기적인 성향을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중장 뺄게요. 그냥 장기적인 성향으로 사두면 이게 큰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자녀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사주면 나중에 큰 돈 됩니다. 대학 등록금도 벌 수도 있고 나중에 사업 미천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테오젠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 알테오젠 알치산교하고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N2를 했는데 오늘인가 어젠가요? 지난주에 그 시티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번 딜을 계기로 해서 다이치산교가 SC 기술 N2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약물도 SC로 전향하겠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다이치산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머크도 있었잖아요. 예, 다른 후발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치 보다가 예, 다시 다른 기업들도 다 예, 이 알테오젠의 SC 제형의 기술을 예, 곧 한다는 얘기예요. 줄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계속해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가총액이 23조 정도 돼요. 23조. 23조 원 정도 되는데 요거를 뭐 30조, 50조까지 보는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상당히 예, 좀 많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에너지 없어요. 예, 우리 증권가에 바이오 에너지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냥 하도 오랜 기간 예, 없어져 갖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아예 무시해 갖고 예, 증권사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그 에너지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없애 갖고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테오젠 커버하는 사람은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영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냥 그 정도 없어요. 아예. 그다음 엄민영은 제약사 출신이니까 좀 낫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치를 누가 산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자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지금 일을 벌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진정 뭐 포트에 담아 있는 기관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은 많이 담고 있는데 기관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아무튼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알테오전에 줄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신규 매수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그나마 좀 싸게 사갖고 예, 지금 100한 20, 30% 예, 이 정도 됐죠. 그래서 얹어서 뭐 한 200% 예, 2배, 3배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좀 지켜보자고요. 나올 재료가 많아요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갖고 계시면 돼요. 오늘 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올바이오 파마인데요. 한올바이오 파마는 아직까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요거는 임상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임상 데이터 나오기 전과 후가 상당히 주가가 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한 3월 안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도 연말까지 이벤트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내년에 기대되고 있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 시장을 모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가면역 치료제로 상당히 많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치료제인데 그거를 많은 적응증을 해준다고 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제2의 키투르다 정도의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기술력이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뭐 조금 올라갔죠. 2.8% 좀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리가캠이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한올, 알테오젠 그렇게 많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또 올라갔어요. 많이 차별화돼서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2차 전지 섹터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BM 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음봉이 커지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원래는 27년에 71만 톤의 양극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딜레이 됐어요. 30년에 71만 톤 매출이 30조 원 정도, 34조 원 정도 된다고 치는데 이 정도 하겠다. 영업이익률을 12%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요거 계산해 보면 이 매출이에요. 매출. 영업이익률 얼마 나오는지 알겠죠? 대충? 그러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개조업인데 영업이익 맥스로 12%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이 3, 4조 나온다. 그럼 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 거냐를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현재 44조 원이에요. 현대차는 못 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15조가 나와요. 아까 알테오젠 맥스로 잡으면 3, 4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못 넘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얘가 44조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지금 아까 알테오젠이 아니 이코프로 BM이 지금 15 정도 15조 정도 되는데 감안하면 여기 30만 원, 맥스로 30만 원이에요, 이제. 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조 정도 잡으면 두 배니까. 현대차가 44조니까. 2030년까지 갔는데 30만 원, 맥스로 35만 원 간다 하면 글쎄요, 이거를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맥스로 본 거예요. 영업이익률 지난번에 2023년도에 2.5% 나왔습니다. 이거 12%로 맥스를 잡아갖고 나와도 영업이익률 따져도 나오는 계산이 시총이 딱 나와 있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시총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도 개별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휴원스 글로벌인데 이게 9월 집중방에서 27,000원 정도에 들어가서 정리를 한 그런 기업인데 오늘 팔았으면 한 60% 정도 남았을 텐데 저희가 한 45%대 이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작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방에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누스 같은 것도 보지 않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자감장 올라가죠. 이런 것들도 좀 매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종목을 압축하거나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좀 시끌시끌을 하니까 아무래도 내수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 거죠.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좀 빠졌다가 의외로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지나고 보면 또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나라만 뭐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리 선 반영됐다가 나중에는 내성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내년에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풀립니다. 아시겠죠? 문의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집중방은 하나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11월 집중방 그러니까 오늘만 딱 설명드리고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집중방은 중간 종목 선정해갖고 비중을 실어서 최대 4종목에서 5종목이 안쪽으로만 매매하고요. 단기 매매보다는 좀 가져가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방입니다. 단타보다는 조금 가져가는 위주로 가고 있고요. 금액은 3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일정 수익이 날 때까지 뭐 한 두 자리 숫자 이상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100명이 아니고 한 50명 정도 하려고 해요. 너무 많아도 운영하기 좀 힘들어 갖고 좀 많이 줄여 가지고만 할 거고요. 딱 오늘까지만 신청하시고 만약에 내일까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만 바로 집중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0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신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월 집중방은 들어오신 분 계시거든요. 집중방에 계신 분들은 따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른 집중방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안 하셔보셨던 분들 위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인원은 좀 많이 줄여서만 운영을 할까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10월 집중방 계신 분은 웬만하시면 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상당히 좀 부럽죠. 일본 증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만 이래요. 진짜 이 뭡니까 이거. 장봉이 좀 나와야 될 자리에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사실 좀 오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지수까지 못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 종목이나 개별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지수도 좀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거예요. 1월 20일 취임이니까 많은 호재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우려 때문에 뭐 취임하자마자 뭐 300개 이상의 행정명령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됐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시끌시끌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흔들릴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트럼프에 대한 내성, 그리고 트럼프가 의외로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막 크게 하진 않더라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IRA 뭐 없앤다 어쩐다 하지만 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그런 주에서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의 데미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좀 개별성 주식을 좀 매매하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이 턴할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그렇게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